저는 고려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신남희입니다. 제가 오늘 강의할 내용은 북한에서의 간호교육이 어떠한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남한에서는 간호사라고 불리우는 이 직군이 북한에서는 간호원이라고 불리우고 있다는 점이 확연히 드러나는 차이점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의료 전문직이라고 하는 간호사가 북한에서는 그 보건 일꾼으로 불리우는 세 가지 계층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하위인 그 보조 의료 일꾼으로 구분이 되고, 이 군은 다른 상등 보건 일꾼이나 중등 보건 일꾼과 달리 노동자 계급으로 간주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것은 우리 남한에 있는 간호사 외에 조산사는 북한에서도 조산원이라고 부르기는 합니다만 중등 보건 일꾼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북한의 그 조산원과 간호원 관련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북한에는 간호원은 아닌데 남한의 이 교육과정과 비교해 봤었을 때 저희와 그 상응하는 그런 의료 인력들이 있습니다. 그 중등 일꾼에 해당하는 그 중등 보건 일꾼에 해당하는 준의사와 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준의사와 준이는 각각 그 교육 기간이 4년과 3년에 해당이 되죠. 또한 그 조산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등 보건 일꾼에 해당이 되는데, 보건간부학교에서 2년간 교육을 받고 배출이 됩니다. 또 보조 의료 일꾼이라고 한 간호원은 우리 남한과 달리 그 부류가 2개 이상이 되는데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간호원은 2년 동안 양성이 되는데, 보건간부학교, 즉 11곳의 그 보건간부학교에서 2년간의 교육과정을 받고 배출이 되는 반면에 그 1년 과정이나 혹은 간호원 양성소에서 6개월 과정을 거쳐서 배출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 남한과 비교할 때 교육 기간도 차이가 나지만, 또 간호조무사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남한의 그런 인력들이 북한에서는 간호원으로 그렇게 간주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남한과 북한의 간호 인력을 우리가 비교해 보면, 북한의 그 조산원이 양성되는 기간에 비하면 남한은 적어도 5년이라는 기간이 소요가 돼요. 왜냐하면 남한에서의 조산사는 간호사가 되기 위한 4년제 학사 과정을 마친 후에 1년간 더 조산사 수습 과정을 거쳐야 조산사가 될 수 있는 그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국가고시를 또 보고 합격을 해야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의 면허를 발급받게 돼요. 그래서 최소 5년이라는 기간이 소요가 되는데, 사실 저는 우리 한국의 조산사의 그 퀄리티가 유럽 국가들보다도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유럽이나 일본 국가들은 처음부터 간호사가 되는 길과 조산사가 되는 길이 구분이 되어 있는데, 우리 남한은 간호사 플러스 더 얹어서 1년의 조산사 수습 과정을 거친 후에 조산사가 되니까 5년이나 그런 그 양성 과정을 거친다는 점이 그 북한과 확연히 드러나는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북한의 간호원 중에 2년제 과정이 아닌 1년이나 6개월 양성 과정은 우리 남한의 그 간호조무사하고 맞먹는 기간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남한에도 그렇게 그 고등학교 에서 취업준비반으로 조무사가 양성되는 과정도 있고요. 사설 학원 같은 기관에서 간호조무사를 6개월이나 혹은 1년간 양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차이가 지금은 많이 나지만, 과거 우리 한반도의 간호교육이 동일했던 시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남과 북으로 갈리기 이전에 구한말 조선시대에 한반도에서의 그 현대 간호교육이 이루어지게 된 계기는 20세기 초에 한국에 그 들어온
그 간호사 선교사들, 즉 널스 미셔너리들에 의해서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1903년에 마거레트 에드문드라는 분이 이화여대, 지금의 이화여대에서 이 간호교육을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1923년도에는 조선졸업간호사회라고 지금의 그 간호사협회 같은 그런 조직을 창설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분단 이후에 남한은 이렇게 서구의 그 선진국들의 그 앞서가는 그 나이팅게일 씨 교육의 그 영향을 받아서 4년제 학사 과정으로 이화여대에서 1955년부터 교육이 시작되었고요. 이후에 석사과정 또 박사과정은 연세대학교에서 1978년에 이렇게 시작이 되었고, 또 저희가 그 4년제 학사 간호사 그 어떤 퀄리티를 보장하기 위해서 RN-BSN 같은 제도도 연세대학교를 필두로 1992년에 시작이 되었고, 또 전문 간호사라는 석사 를 이수한 석사 학위를 갖고 있는 경력 있는 간호사들을 배출한 그런 전문 간호사 제도도 저희가 2004년부터 시작이 되었죠. 이렇게 남한은 계속해서 이 그 학위 과정이 학부 4년뿐만 아니라 석박사 그리고 전문 간호사까지 다 아우르는 이런 학문적인 체계로 발전해 온 반면에, 북한은 직업 위주의 그런 직업인을 양성하는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는 게 큰 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는 2012년도부터 4년제로 단일화되는 교육과정을 갖고 있고요. 현재 203개, 아까 그 북한의 2년제는 11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는 203개의 교육기관이 간호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사학위 소지 RN으로 단일화하는 것은 국제 경쟁력을 키우는 데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요. 그런데 소련과 중국의 영향을 받은 북한의 경우에는 직업 위주의 간호교육을 지향하다 보니까 이런 학사 과정, 대학원 제도 다 부재하고요. 보조 의료 일꾼을 양성하는데 제한되어 있고, 또 그 차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현대 우리 남한에는 간호학과의 남학생들의 진출이 매우 두드러지고 있는 추세인데, 이거는 외국 선진국들과 유사한 현상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가부장적인 사회이다 보니 이 간호교육은 100%다 여성에 국한되어 있다라는 차이점이 있죠. 사실 북한의 그 의대를 보면 여자들이 많았대요. 왜냐하면 이런 보건의료 계열은 그 남성들보다 여성들의 국한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 북한에서 오신 그 탈북자 의사 선생님 말씀에 의하면 또 남자들도 많이 그 진입해 있다고 합니다. 네. 저희 그 교육 내용을 좀 들여다 봤었을 때 또 차이들이 있는데, 그 북한에서 2년제 간호교육을 받고 간호원을 하다가 탈북해서 저희 고려대학교를 졸업한, 그리고 현재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졸업생이 얘기해 준 바에 의하면 그 나이팅게일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대요, 북한에서는. 그래서 간호 철학이라던가 생명 중시 사상이라던가 이런 게 교육에서 들은 바가 없는데, 남한에서는 그런 면에 있어서 인간, 환경, 건강, 그리고 간호라는 인간 중심적인 돌봄과 전인 간호의 개념을 듣고 매우 생소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북한도 그 영어를 배우기는 한데요. 저희처럼 많지는 않지만, 그리고 우리처럼 글로벌 시대에 맞게 IT나 영어 교육 중심의 그런 제도가 아니어서 학생들이 들어와서 매우 힘들어하는 그런 경향이 많죠. 그리고 우리 남한은 그 다양한 교양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또 국가고시를 치르는 그런 분야이다 보니까 그 학부 과정에서 들어야 되는 과목이 많은데, 북한은 2년 과정으로 짧은 것뿐만 아니라 또 상당 부분을 정치 사상 쪽에 할애하고 있어서 정말 어떤 전문성 있는 깊이 있는 그런 교육을 받기에는 굉장히 제한적이다라고 얘기해 주더라고요. 특별히 사고의 창의력을 요구하는 그런 과제,
이런 것들에 있어서 북한에서 온 학생들이 매우 어려워하고 또 전문성을 요구하는 깊이 있는 그런 수업 내용들에 대해서 많이 버거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학생이 했던 얘기 중에 저도 가장 인상적으로 기억 남는 게 뭐냐면 북한에서 2년간 뭘 배웠는지 말하기도 부끄럽지만 무엇보다 큰 차이는 남한의 간호교육과 임상 현장에서 흐르는 생명 존중의 가치였다라는 그런 증언도 해준 바 있습니다. 또 그 특징 중에 그 내용적으로 뭐가 있냐면 북한은 고려의학, 그러니까 일종의 한의학이죠. 근데 한의학이라고 부르지 않고 우리 고유의 것에 대한 자부심이 강해서 그 고려의학 혹은 동의학이라고 하는데 그런 동의학의 비중도 그 교육과정에 그 서양의학 비중 못지않게 중요하게 간주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또 교재들을 들여다보니까 그 북한의 의약품이 부족한 현실이 또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초, 약재, 치료제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배우기도 하고 실제로 간호원으로 일하면서 의사들과 함께 약초를 캐러 다니는 것도 이들의 업무에 포함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간호 기록이나 간호 교재에는 간호 기록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어서 그 북한에서 그 배우는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간호원으로 일할 때에도 이런 다큐멘테이션, 이런 기록에 대한 인식이 우리 남한의 간호교육과 굉장히 차이가 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많은 북한 교재가 이거는 우리 간호 쪽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순 우리말로 기술하는 그런 특징들이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두음 법칙을 반영한 그런 용어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응급처치, 또 구조 이런 말도 1차 치료, 뭐 구원, 또 저체온이라는 말도 허탈열 이런 식의 표현들을 쓰고 있고요. 정상 체온을 평열이라고도 그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교재를 들여다봤을 때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처럼 감염관리나 홍수나 태풍이 빈번하잖아요. 그럴 때 재난간호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북한은 핵무기 피해자에 대한 1차 치료 이런 내용은 있어도 저희 같은 뭐 팬데믹, 감염 이런 내용들이 부재하다는 거 이런 것도 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교육받은 이후에 이들의 면허를 받는, 그래서 간호원으로 어떻게 일을 하나 살펴봤더니 북한은 면허 시험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졸업을 하면 그 졸업증을 받고 그 졸업증을 갖고서 이제 취업을 하게 되는데 우리 남한에서는 본인이 원하는 거 어디든지 가잖아요. 그래서 또 그 수도권 지역에 쏠리는 현상들도 저희들의 나름의 고민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선 취업의 선택권이 있는데 북한은 거주지 기반으로 자기가 태어난 곳을 떠나는 일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취업의 경우 졸업 후에 시도인민위원회 위원장이 지시하는 보건기관에서 말로는 의무적으로 2년 일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취업이 거주 소재지로 제한되기 때문에 계속 그만둘 때까지는 같은 곳에서 근무하게 된다는 그런 것도 북한의 현실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오늘 북한에서의 간호교육을 살펴본 이유는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거죠. 한반도 통일 이후에 북한에서 배출되고 있는 간호 인력을 우리가 어떻게 흡수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저희가 준비를 해야 하고요. 또 이미 남한에 와 있는 그 북한 이탈 주민들 중에서 북한에서 간호원 경험을 쌓은 분들이 남한에 와서 자기의 경력을 다시 잘 활용해서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줘야 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도 이분들의 그 교육 배경이나 또 실제 임상 경험의 내용을 우리가 파악해야 앞날을 잘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나아가서는 북한에서 온 그 이탈 주민들 중에 간호학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취업의 안정성 때문에. 그럴 때 이 학생들을 우리가 어떻게 지원해 줘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북한의 간호교육과 간호원들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는 것이 저희들에게 좀 더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공유해 드렸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